이와 같이 이제 사이트는 반송률과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고요. 왜냐, 왜 이렇게 그냥 보이는 것만 달라졌는데 매출 왜 느느냐? 말 그대로 이제 온라인 마케팅은 보이는 게 다 있기 때문이다. 내가 실제로 구멍가게여도 백화점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백화점이지만 구멍가게처럼 사람들이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즉시 구매를 하고 있는 검색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어진 정보만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요? 어떻게 보이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사이트 리뉴얼은 웹페이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구멍가게가 백화점처럼 될 수도 있고 백화점이 아니라 대단한 쇼핑몰 센터처럼 볼 수도 있고 혹은 업계에서 1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혹은 업계 1위지만 최하위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온라인 마케팅을 생각하신다면 사이트에 대한 컨텐츠 경쟁력을 굉장히 집중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매출 만드는 사이트 리뉴얼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매출 만드는 사이트 리뉴얼은 첫 번째 이제 저희는 보통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인상, 감성, 그리고 믿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비츠 조명이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비츠 조명은 2012년에 남자 두 명이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쇼핑몰이었다. 되게 청년 창업처럼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당시에 업계를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이제 조명 쇼핑몰인데 일단 당시 업계 1위가 공간 조명이라는 업체가 있고 비비나 라이팅이라는 업체 1위 정도, 3위가 까사라이트, 3위가 프로라이팅인데 그런 업체가 까사라이트라는 업체가 한 이제 4위 정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 근데 이제 시장을 나눠보면 여성 시장과 남성 시장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성 시장은 이제 조명이 예쁘고 예쁜 상세 페이지고 여성적이고 이런 느낌이에요. 조명은 딱 보기만 이게 조명 예뻐서 클릭한다 이런 거고 남성 시장은 진짜 많습니다. 조명 싸게 팔고요. 엄청 많고요. 우리는 북적북적거립니다.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게 남성 시장입니다. 타깃 고객이 다른 거죠. 근데 시장을 봤더니 여성 시장이 대세였던 거예요. 그리고 남성 시장이 그래도 존재를 하는 거죠. 3위 정도로. 그런데 당시에 비추 조명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있었습니다. 1800, 2000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사실 남자 두 명이서 쇼핑몰을 만들면 미적인 요소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인력도 딸리고 맨날 조명 들고 촬영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상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업체가 만약에 매출이 부진을 했는데 매출 부진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비주얼하고 차별화. 즉 뭐냐면 이런 공간 조명이나 1위 업체였던 업체에 비해서 비주얼이 굉장히 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들어가다가 이 사이트 들어가면 별론 거죠. 그러니까 나갑니다. 첫 인상 보고. 그리고 상품수랑 상품수가 적죠. 상품수가 적다는 건 사람들이 체류 시간이 낮다는 거예요. 다른 업체는 상품을 엄청나게 많이 고를 수 있고, 특히 조명이라는 게 평생 한번 살까 말까 한 거거든요. 보통 이런 형광등이라든가, 이제, 외부, 거실, 경관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주택을 사거나 인테리어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엄청 신중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상품수를 많이 클릭할수록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이 업체가 상품수 많으니까 잘 파는 거라 생각할 거고, 그런 업체들이 이제 프로라이팅이라든가 남성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비치 조명은 상품수나 스토리가 다 부족했죠. 즉 뭐냐? 경쟁사회부의 이탈료가 체류시간 둘 다 떨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매출이 안 좋죠. 예, 너무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러면 저희는 이거 리뉴얼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리뉴얼 할 때 뭐가 중요하냐? 세 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첫인상. 처음부터 시선을 잡지 않으면 사람들 나갑니다. 왜냐면 클릭하면 금방 나오는데 내가 이거 클릭하다가 여기 정말 내 거 아닌 것 같아.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런 것처럼 강렬하고 명확한 첫 레이아웃이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예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어설프게 예쁜 거는 예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전에 1위였던 업체들이가 특징이 가장 예뻤습니다. 딱 봐도 사진을 너무너무 예쁘게 찍고 돈도 많이 들이고 공도 많이 들이고 하니까 사진도 너무 예쁘고 16년 넘는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죠. 하지만 첫 인상은 다양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아니면 굉장히 특이하거나 특이하다는 거면 이제 연예인으로 따지면 이제 유해진 씨 같은 거죠. 딱 봤는데 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이제 잊혀지지 않는 것. 즉 뭐냐면 비추 조명 같은 경우는 첫 레이아웃을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선을 잡기로 했어요. 그리고 연예인 협찬 같은 거를 이제 구색 넣기로 했고, 더 밝은 걱정 끝이라는 컨셉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성적인 상세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 체류 시간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마케팅 법칙 중에 이런 법칙이 있어요.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마케팅 가장 큰 법칙? 첫 번째 노출률의 법칙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 본 사람보다 5번 본 사람한테 차를 살 확률이 높다. 5번 본 사람보다 50번 본 사람한테 보험을 들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한 번 본 사람한테 절대 구매를 하지 않고 몇 번 본 사람들한테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이런 노출률의 법칙을 쓰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검색해야 나오니까요. 검색하기 전까지는 이름을 모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조명 얘기를 약간 떠나서 음식을 팔고 있다. 그러면 내 경쟁사들이 온라인 쇼핑몰들이 사실 아닙니다. 밥을 팔고 있고 뭐 쌀을 팔고 있고 김치를 팔고 있으면 경쟁사가 어디냐? 이마트랑 롯데마트 같은 게 되는 거죠. 혹은 자연생 드림이라든가 이런 데가 되는 건데 그런 업체랑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이마트나 롯데마트를 훨씬 더 많이 가고 우리 사이트는 검색해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이 힘들죠.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노출률의 법칙을 쓸 수 없지만 마케팅의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또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체류 시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체류 시간 원칙은 5분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10분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산다. 10분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50분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산다. 이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은 오래 머물수록 구매율이 높아지는데 특히 상위권 쇼핑몰들은 되게 오래 머물게끔 세팅을 해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 고객들은 생전 한 번 들어오고 이 한 번 들어온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내 장점을 많이 이야기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감성적인 상세 페이지는 두 번째 요소인 감성적인 상세 뭐냐면 상품 페이지도 중요하겠지만 상품 외적인 얘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상품만 궁금해할까? 그건 아니거든요. 배송이 어떻게 오지? 상담은 제대로 받아주나? AS는 괜찮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합니다. 혹은 이 업체는 도대체 어떤 업체일까? 잘 팔고 있는 업체일까? 어떤 사람이 일하지? 이런 것도 당연히 궁금해하죠. 왜? 한 번 달아놓으면 굉장히 오래 쓸 조명을 사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이트 곳곳에 마케팅 메시지를 잔뜩 배치하기로 합니다. 상품 사이도 넣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시장을 봤을 때 여성 시장, 즉 여자분들이 조명들을 보고 남자분들이 결제하는 그런 패턴의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성 고객들을 배려한 되게 어려운 조명 얘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부드럽게 풀 수 있는 그래픽을 넣기로 하고 뭐 비추 조명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비추 조명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회사 직원들의 얘기를 끄집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구입하게 하는 타당한 구매 논리가 필요합니다. 3단계 중에 마지막 부분 뭐냐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이거는 온라인 마케팅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예요. 우리 고객들은 어제 간 사이트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쇼핑몰은 수십 개를 돌아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게 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비추 조명 같은 경우는 실시간 상담만 해도 전부 2개 증정이라는 프로모션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 실시간 상담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 차이 막 따라다니는 거 있죠. 뭔가 번거롭고 정신없지만 실제 고객들은 실시간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전화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구매를 결정하고 나서 전화를 하지 이거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나한테 달 수 있을까?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해서 쉽게 물어보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문의 게시판 남기는 것도 피드백이 느릴 거. 그래서 실시간 상담을 걸어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과 이야기 접점을 늘리게 되고요. 고객들은 분명히 우리 사이트 말고 다른 사이트 갔다 오겠지만 비슷한 제품이라면 연어처럼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시간 상담이고 그래서 실시간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게 전구 2개를 무료로 주기로 하죠. 하지만 현실은 무엇이냐? 원래 전구를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생색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는 무언가 퍼주고 있고 뭔가 잘해주지만 고객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화장품 사는 사람한테 화장솜을 추가로 드릴게요. 라고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되느냐. 한정 50명분만. 그러면 이 화장솜이 굉장히 유니크해지죠. 그래서
실시간 상담 많이 걸어보게 하고 또 안심하세요 빛이 조명 같이 안심스러운 메시지를 잔뜩 넣기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고객들이 지금 사야 될 이유가 생기고 여기에서 안심하고 사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사이트 만들 때는 이제 첫인상을 강렬하게 신호 잡게 반송률 떨어뜨리고 체류 시간 높이는 감성적인 상세 페이지를 넣고 세 번째는 타당한 구매 논리를 통해서 즉시 구매를 하게 하는데 각각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강렬하고 명확한 선 레이아웃은 이탈률을 떨어뜨린다. 감성적인 상세 페이지는 체류 시간을 높인다. 타당한 구매 논리는 구매 전환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인 강렬하고 명확한 첫 레이아웃을 어떻게 떨어뜨렸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한정수 과장, 지금 이사가 되어 있는 한정수 과장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너 가서 손가락 한 개 들고 오세요. 들고 오시면 잘생겼으니까 사람들 볼 겁니다. 어이없지만 이런 게 나온 거죠. 아주 잘생긴 한정수 이사가 이렇게 손가락 탁 들고, 이건 2차 리뉴얼 때 모습입니다. 왜 빛이 조명이 3년 만에 7,000% 성장을 했을까요? 진짜로 7,000% 성장을 했고요. 바로 고객만 여러분들을 위해 24시간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잠드는 직원과 성공을 꿈꾸며 주말도 반납하는 패기 넘치는 젊은이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고객과실 보상 교환제 뭐 이런 걸 합니다. 이게 뭐지? 차별화된 서비스를 갖다 놓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조명을 샀을 때 파손이라든가 배송 중에 파손, 유리나 아크릴로 이루어지게 깨지가 굉장히 쉬울 거고요. 그런 것들을 당연히 환불해주지만 고객이 달다가 깨도 환불해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쵸? 근데 이게 현실이 뭘까요? 현실은 온라인 쇼핑몰들은요, 배송 중에 파손이 됐는지 고객이 부주의로 파손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상은 진상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상들은 어쩔 수 없어요. 고의적 파손해서라도 환불을 받아냅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무슨 얘기냐? 내가 만약에 어떤 여자분께서 무엇가를 구입했어요. 조명을 구입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환불을 해달라니까 환불이 좀 힘든데요. 고객 변심 힘든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남자친구가 아니 내 여자친구가 이러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네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거절을 어떻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부모님이 전화고요. 부모님이 전화오면 저한테 소비자 보호원이 연락이 옵니다. 자, 그리고 결국 환불을 하게 될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짜증도 나겠죠. 내 자존심도 상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게 그게 아닙니다. 그 전화를 누군가는 우리 직원 중에 몇 명은 짜증을 내면서 수십 분에 걸친 전화를 엄청나게 받을 거고 그 사람은 그만둘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 한 명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공지가 들어요. 이러면 환불 안 되고 이런 교환이 안 돼.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 고객들의 1000명 중에 999명을 놓치게 됩니다. 그 한 명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3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비추 조명은 고객과실 보상제를 통해서 당시 조명업계가 교환이나 환불이 굉장히 까다로웠었습니다. 업계가 오래되면 CS가 굉장히 까탈스러워지거든요. 그런 맹점을 역으로 공략을 하죠. 사람들이 이걸 보면 멈추는 거예요. 이게 뭐야? 무슨 단어야? 아까 전에 잘생긴 그 사람들 봐도 멈추게 됩니다. 일단 반송률을 잡죠. 그리고 연예인들이 나옵니다. 연예인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일단 내가 아는 사람이 나오고 이 업체가 소위 말해서 듣보잡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업체가 연예인을 쓰고 있거나 협찬하고 있으면 따라가 주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협찬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저렴하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연예인이 나와서 이제 이탈률을 잡아버리죠. 자, 강성적인 상태 페이지. 이건 뭐냐면 비추조명이라는 사이트에 보면 이런 직원들의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사이트는 3차 리뉴얼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이트 보시면 직원들을 대부분 모델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의 가장 큰 백미라고 할까요? 가장 큰 이 비추조명의 마음이란 콘텐츠가 메인 내려가자마자 있는데 실제로 비추조명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비추조명 마음이라고 곧바로 있어요. 상품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런 게 나옵니다.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 고객님께서 조명을 구매했지만 등등등등. 고객님의 고민을 함께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중년 여성 고객님께서 전시장을 방문, 휴대폰 한지는 상들리의 조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찾아줬다는 내용이겠죠.
빛의 조명에 만족하셨나요?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방향, 빛의 방향들 고객 관점을 시작합니다.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예뻐지겠습니다. 예쁜 짓 대잔치. 예쁜 짓 대잔치. 예. 회의실에 있습니다. 투명한 공간이 있대요. 더 쉬운 레일 조명 구매. 뭐 이런 내용도 있네요. 이런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저희는 이걸 전문용어로 뻘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기 글 중에는 제가 썼던 글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페이지는 어떻게 보면 상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이들이 일한 이야기나 이들이 있었던 내용들, 이 회사의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읽어요. 왜? 나는 지금 중요한 물건 사야 되니까 누가 어떻게 파는지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클릭을 해보죠. 계속 들어옵니다. 91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댓글들이 이 회사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자, 이 페이지는요, 체류 시간 극적으로 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원래 평균 체류 시간이 5분 10초 정도인 사이트였는데 이걸 놓고 13분 21초를 기록하게 되죠. 자, 5분 10초 근처에서 13분 21초로 증가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이트에. 사람들이 8분을 더 있어요. 평균적으로. 어떤 페이지를 읽고 무엇을 읽고 나서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랑 친해지고 내가 파는 한 걸 믿을 수 있고 딴 데보다 더 이 사이트에 머물게 되니까 데리고 응원 댓글을 남겨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반대로 여쭤보죠. 여러분 사이트에, 여러분의 쇼핑몰에 회사의 응원 댓글 하나라도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회사를 사랑하고 그럼 믿을 수 있고 더 사지 않을까요? 이게 감성적인 상세 페이지의 위력입니다. 당시에 2차 리뉴얼 때 캡처 장면이고요. 지금도 비슷하긴 한데 보시면은 여기 사이트 곳곳에 이런 마케팅 배너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품 인척하는 배너들도 많고 왜? 어떻게든 클릭하라 이거죠. 우리 장점. 상품은 어차피 다른 데도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은 그 비슷비슷한 부분이 이제 다른 업체가 더 싸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비스로 팔아야 됩니다. 예, 그쵸. 그러니까 자주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성적인 상세 페이지는 체류 시간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타당한 구매료를 즉시 결제. 예, 실시간 전화 상담만해도 2개 증정하겠다. 예, 그리고 후기 같은 거는 일단 펼쳐놔야 됩니다. 예, 무슨 얘기냐? 우리가 후기라든가 구매 후기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보통 상단에 10개 정도만 보입니다.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기본적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풀 수 있어요. 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많아 보여요. 내가 후기가 2700개가 있었는데 10개만 보이면 10개가 보이는 건데 저 같으면 2700개 있으면 2700개 다 팝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압도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또 사이트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 메시지를 굉장히 줍니다. 그래서 구매 논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빛의 조명은 남자 2명에서 2012년도에 13년도 11월 근처에 시작했던 업체, 한없이 낮았던 그 메인 1위 업체에 비해서 트래픽이 그 검색 수가 10분의 1밖에 안 됐던 업체는 무려 3년 만에 보이시나요? 마치 그 모세 홍해를 가르듯이 어깨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지금도 어깨 1위입니다. 엄청난 연매출이 200억대 근처라고 전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검색 광고에서 승리를 한 거죠. 경쟁사보다 체류 시간도 높고 이탈률도 떨어지면서 즉시 구매까지 하니까 사람들은 이 업체가 기존에 없었던 업체보다 훨씬 더 잘 된다고 믿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소녀폰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소녀폰이라는 업체는 어떤 업체냐면 이제 중고폰 매매를 하는 업체예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중고폰을 이제 매입을 하기도 하고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주로 중고폰 매입이나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이 있잖아요. 이렇게 핸드폰이 있으면 이제 핸드폰을 사잖아요. 핸드폰을 사고 나서 이제 그 폰 하신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핸드폰이 이제 그 쓰던 핸드폰을 좀 두고 가세요. 두고 가시라고 얘기하고 왜냐? 이거 중고폰 이제 저희가 매입해드리면 폰값 좀 빼드릴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저희는 잠깐만 고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와서 검색하는 게 바로 중고폰 매매, 중고폰 매입 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핸드폰을 사거나 이런 걸 얘기 듣기 전까지 한 번도 검색 안 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러다 보면 이런 사이트들이 막 나와요. 예실 이건 폰일번가라는 사이트인데 보통 보면은 이제 막 가격들이 막 나와 있고 뭐 온갖 가격들 누가 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중고폰 매입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매입 가격이겠죠. 예. 갤럭시 S7 아니면 이 아이폰 X 같은 거를 얼마에 사주느냐? 넌 10만 원에 사줄래? 넌 15만 원 사주냐? 어떤 사람은 20만 원 사주자. 그렇게 하면 당연히 20만 원 준다는데 이제 우리는 맡기겠죠. 근데 현실은 중고차 시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허위 매물들이 많아요. 다 20만 원씩 준다고 하죠. 근데 보내면 이게 막 여기 기스가 났네, 여기 뭐가 까졌네 해가지고 막 돈을 깎습니다. 이걸 차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체들이 이거 허위 매물 막 올리니까 차별점을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저기 가면 안 돼요. 저기 가면은 이제 많이 깎아준대. 우린 최저 차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업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당시에 이제 소녀폰이라는 업체, 원래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던 업체는 이제 사무실 하나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원래 일반 그 폰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보통 고객들이 여기도 좋아요, 저기도 잘났어요, 여기도 괜찮아요 그러면 뭘 보냐면 오프라인 매장 수를 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많으면 믿을 수 있네. 물론 가까이 있으면 찾아갈 수도 있겠죠. 직접 가가지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여기 매장 수가 많으니까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당시에 이제 폰사닷컴이라는 업체가 있었고 그 업체가 거의 1등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업체도 지금 이제 부진했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원인은 이제 뭐 메인 이탈률, 메인 비주얼도 뭐 딱히 좋지도 않았고 두 번째는 지점수, 매입 가격도 그렇게 높게 쳐주지 못했죠. 지점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거 세 가지를 또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3단계 구성을 하니까 첫 번째는 이름을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을 보니까 폰사닷컴이라든가 뭐 에코폰이라든가 이렇게 되게 다양한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시장 보니까 전형적으로 딱 남성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굉장히 정밀하고 최저차가 없고 이런 단어들이 여성분들이 듣기엔 되게 낯설고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미지사랑 같은 여자 대출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도 분명히 남자 여자가 존재할 텐데 왜 여자를 위한, 여성들을 위한 사이트가 없지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소녀폰이로 바꾸고, 자, 이름이 결정됐어요. 그럼 되게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름 특이하니까 멈춥니다. 그런데 소녀폰이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될까? 소녀가 나와야 돼요. 소녀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업체는 다 핸드폰 사진만 올려왔어요. 핸드폰이 주요니까. 근데 소녀폰은 여자 교복을 입은 여자 모델이 나오고요. 그리고 메뉴도 탈락탈락하게 그냥 단순하게 만드는 거죠. 예, 클릭하기 쉽게. 그 다음에 이벤트 모드, 뭐 셀카봉 이런 거 사은품 막 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잡고 셀카봉도 준대. 야, 대단한데? 뭐 이런 거죠. 감성적인 상세 페이지는 이제 상세 페이지 템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사의 강점이나 스토리라인을 상세 페이지에도 똑같이 내세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상품 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에 강제적으로 우리가 왜 잘하는지, 왜 괜찮은지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반복으로 계속 보여줍니다. 굉장히 페이지가 길어지고 고객들은 반복된 마케팅 메시지를 익히게 되죠. 그리고 소녀폰이 좋은 이유 같은 컨텐츠, 회사 소개 같은 컨텐츠를 넣어서 시간을 좀 늘려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후기 페이지 같은 것들도 꾸미고 사은품 같은 거 아니면 안심하세요 소녀폰처럼 타당한 구매 논리도 안심 메시지나 약간의 이벤트를 통해서 지금 즉시 여기 매입을 하거나 살 수 있게끔 세팅합니다. 당시의 소녀폰 런칭 모습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모습이 다 보이시죠? 일단 이름 소녀폰. 여자분이 이렇게 예쁘게 딱 들고 있어. 설마 알고 멈춥니다. 간략한 메인 레이아웃. 그 다음에 소녀폰 제가 갖는 법 클릭하면 또 소녀폰 웹툰이 나와요. 지금은 참고로 2차 리뉴얼이 되어 있고요. 2차 리뉴얼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소녀폰 같은 경우는 3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이트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자, 소녀폰입니다. 소녀폰은 얼마 전에 생활의 달인도 출연했었나 보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쭉 소녀폰 베트남 하노이에 가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성스러운 약간
파스텔 톤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아까 전에 보였던 모델이 거의 3년 넘게 지금도 웃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뭐 동료들은 소녀폰도 파는 이유, 뭐 이런 내용 들어있고, 이런 거 딱 실제 클릭을 하면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도 막 보여주고요. 소녀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막 보여줍니다. 되게 사랑스럽죠. 그리고 실제로 일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녀폰을 이용해서 7가지 이야기도 동네 대리점도 소녀폰에 팔아요.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업체라서 많이 쳐줄 수 있습니다. 귀찮게 수리하지 마세요. 최저 차감하고 입금 빠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서도 씁니다. 뭐 연예인도 인증했고, 도난폰하고 분실폰은 매입하지 않아요. 가만히 계세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이런 내용인데,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내용이 아예 다른 사이트엔 없어요. 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소녀폰 소개라는 페이지도 따로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안녕하세요, 소녀폰 대표 이인원입니다 라고 써있죠. 뭐라고 하냐, 저희는 KAC라는 수출업체 브랜드명이고 소녀폰이 150만 대를 수출했대요. 되게 많이 수출했네요. 소녀폰이 왜 이렇게 많이 수출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나요? 예. 얘네들 왜 이렇게 매입을 하고 막 이렇게 수출할까? 자, 삼성이나 LG 등 국산 스마트폰은 해외에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왜? 동남아나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이런 분들은 한 달 월급이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만 원에 가까운 새 스마트폰 사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고 스마트폰들을 실제로 저희가 베트남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부의 상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터리가 좀 약해졌다. 우리 흔하게 버리는 폰들을 이분들은 소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도 갈아주고 액정도 깨끗하게 해서 이거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도와준대요. 그래서 맡겨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소녀폰은 이래요. 소녀폰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브랜드가 되고 싶대요. 읽어주셔서 감사한데요. 그 다음 밑에 뭐 써있냐면, 난 아직도 잊지 못해. 널 처음 만졌을 때 그 행복과 기대 두근거림. 궁금한 게 있었을 때마다 너에게 가장 먼저 물었고 가끔 날 수다쟁이로 만들어주고 외로운 길거리에서 내 친구가 되어주었지. 어떤 날에는 너에게 하소연하느라 눈물 범벅이 된 적도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6개월, 14개월 함께 했을까? 다른 거 잊어버려. 내 수선의 한계는 넌 있었잖아. 내 시선의 첫 번째는 언제나 너였어. 그만큼 사랑스러웠던 내 폰이 이젠 다른 사람 더 웃고 떠들게 만들게 기대해볼게. 배터리를 갈아 심장도 튼튼해주고 예쁜 케이스도 입혀서 내가 처음 널 만났던 때처럼 사람들을 두근두근하게 만들어줘. 마음을 담은 폰은 내게 파세요. 뭐 이런 내용이 적혀있는데, 참고로 이건 제가 쓴 글입니다. 예, 뻘쭘하네요. 자, 이런 페이지들이 생기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소녀폰은 2015년도에 매장이 1개밖에 없었던 업체였습니다. 지금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예, 녹색 보이시죠? 녹색. 예, 녹색이 소녀폰입니다. 기존에 1위였던 업체랑 엄청난 격차를 벌리고요. 매장이 지금은 47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몇 년이죠? 3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차이는 뭐였을까요? 여기가 특히 뭐 스마트폰 가격을 높게 쳐줬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안 쳐주기도 했죠, 사실은. 하지만 뭐가 달랐냐? 회사 소개가 있었습니다. 네, 회사 소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그 3단 구성으로 고객들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사이트에 누구보다 많이 머물 수 있는 컨텐츠를 반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 철저히 기획된 사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까 전에 상세 페이지 템플릿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업체는 폰 팔기, 폰 사기, 아이폰 수리, 전국 지점, 기업 전용 탭으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탭마다 또 하나의 사이트인 것처럼 나오죠. 그리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뭐 돈 보여주는 거죠. 돈 받을 수 있다. 굉장히 명확하지 않나요? 그리고 상품을 클릭해볼까요? 갤럭시 노트 9을 딱 클릭을 하면 갤럭시 노트 9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예. 위에만 있죠, 위에. 딴 데는 아예 상세 페이지도 없죠, 사실은.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G7을 볼까요? G7 보면 이게 끝이에요, 상품. 근데 밑에는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봤었던 내용이고요. 전국 지점 안내, 매입 서비스. 첫 번째, 스피드톡으로 물어보세요.
방문하기 전에 스피톡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부 남은 폰도 오케이 머리 남게 안겨도 진짜 중고 이렇게 돈 받는다는 거죠. 예. 예. 얼마나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1시간 내에 입금을 해준대요. 빠른 검사 손해폰 네트워크에 등록돼가지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모든 페이지만 이걸 상세 페이지 템플릿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고객들이 지겨워하지 않을까요? 뭔 상관인가요? 파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지겨워하지 못한. 자, 그리고 마케팅 격언 중에 있죠. 마케팅 격언 중에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 마케팅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새로움, 신선함, 깨끗함, 뭐 이런 거? 창의적인? 아니죠. 마케팅의 목표는 판매고요. 그리고 마케팅의 목표 중에 가장 결론, 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케팅은 내 브랜드랑 내 장점을 고객한테 알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고객들이 내 장점을 알게 되고 많이 알면 알수록 나 더 잘 팔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문구죠.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지겨우신가요? 뭐 그렇게 별 생각 없죠. 하지만 다 알고 있다죠. 몇십 년 동안 반복된 이 단어를 에이스 침대는 포기를 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전 국민이 그 단어를 알면 알수록 자기 건 더 잘 팔리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케팅의 법칙에서는 내 장점을 최대한 많이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지루하게 기회바퀴도 알려주면 잘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루할 상세 페이지를 모든 페이지에 다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1위를 하는 겁니다. 네, 신기하지 않나요? 과일 업체가 있습니다. 이건 과일누리라는 업체고요. 마찬가지로 이 과일누리라는 업체도 이제 박스 과일을 팔았어요. 가락동 아시나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굉장히 큰 시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박스를 받아서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왜 안 됐을까요? 뭐 간단하죠. 이유는 일단 예쁘지 않습니다. 뭐 딱히 지금 당시 사이트거든요. 예쁘지 않고 그 다음에 가격이 높아요. 가격이 셌어요. 박스 과일인데 그렇게 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과일을 언제 사느냐, 추석이나 설 때 이렇게 선물로 막 살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 딱 들어갔더니 누가 이기냐? 과일 가장 싼 놈이 이기죠. 그리고 가장 광고를 많이 한 놈이 이기고 가장 그럴싸한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놈이 이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쇼핑몰이나 사이트는 업계 1위가 언제나 있으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다 약하죠. 가격도 약합니다. 자, 싸고 좋은 물건들은 다 어디 있냐? 옥션이나 다나 같은 데 있는 거죠. 거기보다 내가 비싸다 그러면 우리는 싸다 그러면 고객들이 믿질 않아요. 자, 그래서 그 과일 업체는 어떻게 됐냐? 첫 번째는 비주얼 쇼크를 주기로 했어요. 과일 업계에서는 볼 수 없는 사이트 비주얼을 보여주겠다. 아주 그냥 꽝 때리는 사진이 콱 나오게 세팅을 했고 연예인 인증샷을 찍기로 했습니다. 연예인 인증샷 생각보다 좀 싸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해상도 과일 사진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좀 딴 데는 그냥 뭐 과일 바구니라든가 이런 거 그냥 조그맣게 보여줬다면 이 업체는 그냥 해상도가 굉장히 큰 되게 짱짱거리는 사이트를 주기로 했죠. 그리고 감성적인 상세 페이지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을 만한 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타당한 구매 논리, 덤 전략을 쓰기로 했어요. 이거는 이 업체는 이제 과일 바구니랑 과일 세트를 파는데 특히 과일 바구니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한 사람은 있습니다. 무슨 내가 주문했지만 내가 그 과일 받지 않아요. 누군가한테 주죠. 그리고 그 과일은 내가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그냥 선물하고 끝나는 건데 이 업체 머리를 좀 바꿔가지고 이 받으신 분이 후기를 남겨주시면 착하게 후기를 남겨주시면 선물한 분한테도 소정의 선물을 주는 이제 덤 전략. 무슨 얘기냐? 선물을 한 사람한테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죠. 야, 이거 너도 좀 받을 수 있어. 돈 아깝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심하세요. 땡땡땡 뭐 이런 거 적고 이건 참고로 저희 시그니처 같은 겁니다. 안심하세요 같은 거 적혀 있으면 다 성공 방정식이 만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까 전에 사이트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사이트였다가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과일누리보다 과일의 정석이라고 바꿨죠. 무슨 책이 생각나시죠? 따라했습니다. 왜냐면 비싸 보이고 익숙한 단어가 네이밍으로 딱이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VIP 과일 마트보다 저렴하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백화점 VIP 과일이란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보면요. 사이트를 이런 게 나와요. 좋은 과일만 손수 골라서 배달 왔습니다. 이게 2015년에 만들어진 사이트인데 그래서 옆에 좀
당시엔 1920 정도의 해상도 넓은 모니터를 안 써서 좀 작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네이버 밴드 오픈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연예인도 막 나오고 현영 씨네요. 그리고 이제 과일 정석 고해상도 막 사진도 쿵쿵 나오죠. 예. 그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뭐 과일 후기 이벤트 점증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 백화점 VIP 과일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냥 이거 단어 끌리지 않나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예. 클릭해 보면은 백화점 VIP 과일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야? 자, 백화점 VIP 코너에만 전시되는 과일이 있대요. 이런 분이 쫙 이렇게 짜있고 과일들 쫙 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아, 이런 과일 만질 때 뽀드 소리가 나고 꼭지 부분이 생기어들고 수분이 마르지 않는 사과는 좋은 사과라고 합니다. 황갈색 모양을 띠고 배를 들었을 때 어느 무게감이 들여진 배고 수분이 많고 껍질이 얇은 배가 좋은 배래요. 이런 생활상식 같은 내용들이 나오다가 자 보세요. 백화점 VIP는 무엇이냐? 가락시장에서도 제일 첫 번째 수매가 되는 경매가 되는 과일들이 있답니다. 가장 품질 좋은 거 그런 거는 이제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되게 명품관이라든가 백화점 같은 데만 들어간다는 VIP 코너로. 그래서 귤 같은 경우는 이런 브랜드, 뭐 파인애플 같은 이런 브랜드, 체리 같은 거 이런 브랜드들이 주로 가는데 이런 것만 체크하시면 대부분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나한테 도움되는 정보네? 이러고 계속 내려갑니다. 자, 가락시장 10년 중도메인 과일 이야기, 중도메인 김주영 씨가 갑자기 나와요. 그리고 가락시장이 나옵니다. 이거 뭐지? 2014년 12월 12일 새벽 2시 34분. 굉장히 추웠던 날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 기억은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고의 과일 볼 수 있는 이유는 뭐 이렇게 나와요. 예, 내용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먹고 보는 경매 모습을 계속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 TV에도 한번 나왔었고요. 예. 원칙 과일이 안 좋으면 구입도 안 한대요. 예. 그리고 그의 과일 강남백화점 VIP 워커힐 호텔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영상도 나오는데 시끄럽네요. 예. 빠르고 많이 걷는 걸음이 가장 좋은 과일을 찾는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의 과일의 모든 과일 박스에는 특급이 또 찍혀있대요. 되게 노골적입니다. 그리고 또 먹기도 합니다. 과일 품평회도 막 해요. 엄청 길죠. 그리고 블로그에서 막 따뜻한 좋은 석류 고르는 방법 뭐 이런 내용들이 정보성을 내어있고 페이지가 쭉 이어집니다. 예. 이 사이트는 제품 여기 있고요. 상대방은 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백화점 VIP 과일이라는 코너의 소개에 쪼개진 페이지입니다. 100% 환불한다는 내용도 있죠. 자, 이 얘기가 뭐냐? 다른 업체는 이런 게 있어요. 과일 바구니 6만원입니다. 네, 끝이에요. 네. 뭐 약간 플러스 된 업체 정도는 우리 어머니께서 매일 가락시장 가서 과일 바구니 사와요. 자,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과일 땡땡, 뭐 과일 땡땡땡 이런 날 때 이거 보다가 계속 클릭합니다. 내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할 거니까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봤더니 과일의 정석이래. 백화점 VIP 과일이 있대. 뭐지 이거? 재밌지 않나요? 자, 내가 어차피 싼 거 살 생각 없습니다. 왜냐? 과일 바구니 시장이 되게 재밌어요.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보통 가격이. 근데 6만원 이하로 팔면 안 팔려요. 왜? 너무 싸다고 대로 못 믿는 상황인 거죠. 그럼 6만원에서 10만원 중에 골라야 되는데 백화점 VIP 과일로 만든 과일의 정석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떤 거에서 구입하실 것 같으세요? 예. 과일의 정석은 원사이트보다 매출은 당연히 높게 올랐고요. 업계에서도 거의 2위급까지 순식간에 차오르게 됩니다. 예. 실제 결과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통 카페24나 메이크샵이나 고도몰 같은 이제 임대몰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어떤 뷰티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리뉴얼 전 매출이 약 1,900만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1,896만원이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 매출은 월 5,500만원 정도였었어요. 2013년에 찍었던. 근데 이 업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왜 매출이 떨어졌냐? 이제 블로거 중에 가장 핫한 이제 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블로거 중에서 되게 큰 파워 블로거가 이 업체한테 이제 물감을 막 몰아주다가 이 블로거가 이제 빠이빠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유입 채널이 없어지니까 매출이 쭉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리뉴얼 합니다. 리뉴얼 하니까
6월 달에 1,800명의 업체가 갑자기 4,300만 원을 찍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1월 달에 8,000만 원을 찍어요. 무슨 얘기죠? 아까 전에 업계체가 5,500원, 가장 큰 뷰티 그 블로거가 있었을 때 5,500만 원이었는데 12월에 약 8,200만 원을 찍게 됩니다. 4개월 만에 무슨 일로 400% 성장하죠. 이게 벌어집니다. 예. 왜냐? 이 사이트도 사람들은 많았지만 구매 전환율이 약했던 거죠. 근데 컨텐츠를 바꾸니까 구매 전환율이 확 올라가면서 내외 성장이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건강식품 업체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리뉴얼 전 매출이 950만 원 정도였습니다. 2015년 1월달 제출이고 내부의 컨셉을 정리한 다음에 약 1,400만 원 되더니 리뉴얼 직후에 2,400만 원이 됩니다. 950만 원에서 2,400만 원까지 가는데 약 5개월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성장률 240%. 야, 광고를 늘리지 않았는데도 240%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 이때가 리뉴얼 직후가 언제였냐면 2015년 7월이었거든요. 근데 그해 9월에 무슨 추석인 8천만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예, 엄청나죠? 이게 사이트 리뉴얼입니다. 사이트 리뉴얼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히 예뻐지고 이런 게 아니라요.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철저하게 경쟁업체보다 이탈률을 줄이고 경쟁업체보다 체류 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경쟁업체보다 지금 구매께 하는 게 바로 사이트 리뉴얼 과정이고요. 이렇게 당신의 사이트가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잠시